예,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 정리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83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우리 회계 프로그램의 회계 관리에 보시면 재무회계 파트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반드시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동으로 어느 정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정보관리에 보시면 환경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환경등록에서 회계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회계 탭으로 이동해서 9번에 보시면 9번이나 10번에 보시면 건물 외 유형고정자산 상각 방법 정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액법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정액법으로 미리 선택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간편 등록 사용은 기본적으로는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같이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용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사용하는 걸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는 걸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우리가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1월 31일 날 자, 기계장치를 취득을 합니다. 기계장치 취득을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를 취득을 합니다. 604번 거래처 인위적으로 넣겠습니다. 자, 혼합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기계장치는 코드 번호가 206번이죠. 206번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기초 코드 등록이라고 해서 기계장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등록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취득 연월일 나와 있고요. 정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상각 방법을 정율법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연수 우리가 기계장치에 대해서 만약에 뭐 8년짜리다 라고 하면 8년으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자, 마지막 회계 처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계장치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감가상각비만 일괄 재계산해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고정자산 등록에 누락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설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의 사례 부분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사례 부분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기능 설명이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등록했던 부분 기계장치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삭제를 하고요. 자,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 코드명, 취득 연월일, 상각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기본 등록사항, 추가 등록사항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 기본 등록사항에 대한 정보들을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본 등록사항에 보시면 기초가액, 요건 이제 취득가액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고요. 전기말 상각 누계액,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겁니다. 반영이 될 거고요. 4번에 단기 중 취득 단기 증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단기에 취득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8천만 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중 취득 증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시켰을 때는
단기 증가분에다가 포함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감소분은 일부 양도하거나 매각하거나 폐기했을 때 일부 관리할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단기 감소분은 대부분 입력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 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기계에 만약 10대 있다라고 하면 10대를 한꺼번에 감가상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10대를 전부 다 등록해서 개별적으로 상각하기 때문에 일부 양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가 일어날 때는 하단 부분에 전체 양도라고 하는 부분, 양도 일자를 통해 갖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말 자본적 지출액 누계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액법일 때 정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7번에 단기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4번에서 설명드렸던 단기 증가분에 대한 자본적 지출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즉시 상각 처리된 부분입니다. 즉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7번에다가 적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금액을 적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은 정기말 부인 누계액으로서 정률법일 때만 적습니다. 정률법일 때만 이 부분을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세무 조정할 때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법인세 등을 감면받거나 또는 면제받았을 때 감가상각 범위에까지 감가상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처리 못했을 때 그 차액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각 대상 금액이 나오고요. 내용 연수 적용해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데 하단 부분에 이제 13번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원래 회사 계상액에는 이 마우스가 이동이 안 됩니다. 이동이 안 되는데 회사 계상액에 이동이 되는 부분은 요 사용자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이 돼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합니다. 이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지만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반영된 금액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감가상각비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의 경우에 회사 계상액과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상각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 계상액하고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는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야 되는데 우리 304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기업회 계상 비용 계정인 감가상각비는 회사 계상에 당연히 포함이 되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경우에는 기업회 계상의 비용으로는 수선비로 처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포함이 되다 보면 내용이 수선비로 처리된 금액하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있는 감가상각비하고 회사 계상액하고는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 계상한 감가상각비하고 수선비 내용하고 합쳐서 같은지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소상각분 잉여금 처리한 거 회사에서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례에서 보겠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회사 계상액이 이것보다 작습니다. 우리 교재 305페이지에 보시면 건물 감가상각비가 1,9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300만 원 포함해서 2,25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감가상각 과소계상분을 우리 이익잉여금에서 처리했던 내용 앞에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반영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경비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비 구분은 제조 원가부터 시작해서 원가별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경비 구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감가상각비에 대한 정보를 불러왔었죠. F7번 감가상각 관련되는 부분 불러온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경비 구분으로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제조원가로 반영될 부분과 그러니까 판관비로 반영될 부분 전부 다 구분돼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등록하실 때, 고정자산에 등록하실 때 이 경비 구분까지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감가상각 자산이 전체 양도가 됐을 때는 전체 양도 일자를 여기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고정자산 등록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과정을 우리 환경 등록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정자산 관련되는 자산 중에 폐기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반드시 고정자산 등록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전체 양도나 폐기 일자를 등록을 해 주셔야만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8번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자에 이렇게 양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도 일자를 등록을 해 주셔야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05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건물, 비풍, 건설용 자산, 장비, 차량, 운반구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준 내용 연수 건물은 40년이고 기타 자산은 5년이다. 방법 신고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설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상각 방법은 정율법이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건물은 정액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기계장치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등록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차량 관련되는 부분은 16년도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정율법, 그 이후에 취득한 부분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복사기 당해 연도에 처음 취득을 했죠. 비품 취득했고 내용연수 5년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내용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관련된 자산 중에 연수별 상각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연수별 상각률은 상각률만 나오는 거고요. 저 내용연수 입력하는데 옆에 말풍선이 나오죠. 말풍선을 눌러보면 그러니까 자산별로 내용연수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건축물 등은 차량 운반구 공구 비품은 5년, 선박항공기 12년, 건축물 20년, 40년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번, 2번, 3번 나오죠. 특히 3번 같은 경우 공장 창고 관련되는 부분 내 기준 내용연수가 원래 20년이나 40년이지만 10년, 20년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용연수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자산 들어가게 되면 업종별로 5년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뭐 상각 내용연수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 업종별로 찾아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시험용 연구자산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무용고정자산 그러니까 영업권은 5년, 특허권 7년, 일반 뭐 어업권이라든가 광업권 같은 경우 내용연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갖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연수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정기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건설용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부인액 2,350만 원 있다라는 거죠. 포크레인에 대해서 2,350만 원 있는 거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날 회사의 전기 감가상각 계상액을 검토했는데 과소계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해서 300만 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은 1,950만 원입니다. 1,95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 그러니까 그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한 거 있죠. 송금 산입 300만 원 기타 세무조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당해연도 귀속이 아니면 그러니까 송금 산입했다가 송금 불산입 처리해야 되지만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으로 2021년도에 비용 처리한 걸로 보고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각했다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6번째 정보에 21년 12월 26일 날 매각했다라는 정보 나와 있으니까 매각 일자
정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 계상액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건물 비품에서 회사 계상액 다 나오는데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이 1,300만 원입니다. 상각 범위액은 1,200만 원이지만 1,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회사 계상액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부분하고 상각 범위액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정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화면에서 우리 CF8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갖고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관련되는 자산, 건설용 장비, 건물, 기계장치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전기말 관련되는 부분, 장부에 있는, 즉 장부에 있다는 얘기는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과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금액의 차이 금액을 다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을 해주는데 건설장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차이 금액이 없죠. 없는 부분은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계장치는 고정자산 등록에 지금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인위적으로 뺀 부분인데요. 원래 이제 1월 달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표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차이를 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원인을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량 운반구 정상적이고 비품 정상적입니다. 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에 내용이 없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원인들을 다 밝혀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나 이렇게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검토해서 차이가 없도록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제가 회사 계상액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계상액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상단에 보시면 F7번 회사 계상 수정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F7번을 통해 갖고 회사 계상되어 있는 금액들을 일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상각액 제로로 하게 되면 회사 계상액을 전부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등록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제로 금액으로 계상이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한 푼도 계상 안 한다라고 하면 이 회사 계상 수정액에 상각액 제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전체를 제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자산만 수정할 때는 이 일괄 수정이라는 기능보다는 자산별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는 처음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F4번 일괄 계산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F4번 일괄 계산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재계산도 가능합니다. 자, 간편 등록만 재계산할 건지 사용자 수정도 포함해서 재계산할 건지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재계산을 누르게 되면 전체가 다 재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자산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하고 일치한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법인조정에 보시면 감가상각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고정자산 등록과 동일한 화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정액법, 정률법,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산별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포크레인 건설 장비가 되겠죠.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인 부족액이 발생을 해서 시인 부족액이 발생해서 전년도 상각 부인액을 기준으로 송금 추인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랜저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정 사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자,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 별도 없고요.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상각 범위액은 1,200만 원인데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은 1,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송금 불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나면
모든 명세서 작성하고 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복사기, 전기, 감가상각비 이렇게 멘트가 보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전기 건설용 장비 송금 추임 부분이죠. 그 관련되는 부분으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세무조정 하시고요.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자산이 있는 경우에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실행을 하셔갖고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 벤츠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실행을 합니다. 합계표 실행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중에 기말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는 13억 5,380만 원, 이 부분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하고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송금 계상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는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표를 통해서 이미 검토했고 오류가 없다라는 걸 전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확인하시지 않으셔도 내용은 전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정금액은 상각 부인액 100만 원 나고 시인부족액 중에 송금 추인된 금액 요 내용 나오죠. 요거는 우리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서 이미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표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감가상각비에 대한 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